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 이세미, 이정식, 장정희, 최명아, 금동희, 윤정숙, 이세복, 황정구 이렇게 8명이 1조 이 중개 의뢰 접수와 중개 계약에 대한 주제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늠타운 공인중개사 고말려 대표님의 참여해 주셔서 많은 지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중개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개 계약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중개계약이란 게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중개 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라고 말합니다. 중개 계약의 체결이 중개 실무상 중개 의뢰 접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은 구두로 뭐 이렇게 전화로 의뢰하시는 분도 계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의뢰받은 내용을 중개 업무 처리부, 접수장 등의 임의 서식에 보통 이렇게 기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보통 이제 의뢰를 하러 오시면 그냥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좀 그 서식이 정해지 않은 그 임의 서식에 저희들은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는 일반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은 중개 업무의 실질적인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개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그 수집에 관한 활동, 그 다음에 고객 발견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활동 방법에는 저희들이 DM 발송을 하거나 동아리나 뭐 이렇게 취미생활 같은 데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시골 같은 데 토지 같은 데 가면 뭐 똠방이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친인척들이 또 뭐 어디에 뭐가 났더라 하고 그렇게 간접으로 수집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가 제일 큰 예시가 될 수 있죠. 중개 계약서의 작성에는 저희는 서명화, 유형화, 중개 의뢰의 접수 자체가 바로 중개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통해서 접수 처리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개 계약의 법적 성격으로는 민사 중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유사 계약의 유사의 무명 계약인데 무명 계약이라 비전형 계약은 형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칭하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 판례에 그 위임과 유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임은 아닙니다. 낙성 분료식 계약은 저희들이 의뢰인에게 청약을 받아서 저희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니까 낙성 계약이라고 이루어지고요. 분료식 계약은 저희들이 그 어떤 특정한 형식 같은 거를 없기 때문에 분료식 계약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유상 계약은 저희들이 반드시 성과가 잘 되면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위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뭐 약정을 정하지 않으면 보수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는 저희가 했으면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지 조건부 쌍무 계약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칭합니다. 중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고 이것을 개업공인중개사 승낙한 경우에 성립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성 계약의 그 법적 성격입니다. 다음 볼게요. 중개 계약의 유형은 다음에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중개 보수의 직업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중개 활동의 주체 수위에 따른 분류가 있고 중개 권한의 독점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보수의 직업 범위에 따른 분류 중에 순가 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순가 계약, 중개 계약은 원래 내가 바라는 가격을 초과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 네가 얼마를 받든지 그냥 네 맘대로 내 손에 얼마 지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건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게 이제 내가 욕심이 가해서 더 많이 받으면 다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또 중개 보수를 초과하면 저희는 또 법에 걸리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 활동의 주체수에 따른 중개에서 공동 중개 계약.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단독 중개 계약을 하면 좋죠. 이제 의뢰인이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건을 내놓으셨는데 가시고 나서 바로 또 그 물건을 찾는 분이 오신다 하면 단독 중개 계약하면 가장 저희한테는 돈 되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즘에는 혼자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보 거래망 같은 이런 데 물건을 올려서 다른 공인 중개사들한테 이제 같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권한의 독점성에 따르면은 독점 중개 계약이나 전속 중개 계약이나 특정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유효 기간을 두고 너한테만 내놓을 테니까 얼마 기간 안에 팔아도 하고 전속권이나 독점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업을 해보면 일반 중개 계약은 이제 손님들이 의뢰인들이 불안하거든요. 얘한테 맡겼는데 이게 잘할지 안 할지 사실 모르니까 보통 일반 중개 계약으로 이 부동산에 내놓고 저 부동산에 내놓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다음 내일 올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뢰인이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의뢰인은 이제 그 필요한 내용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중개 대상물의 위치나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이거는 중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접수장에다가 메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을 알아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거고 위치와 규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이 서식이 없을 때는 중개 보수에 대한 걸 미리 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일반 계약서를 작성 요청할 때는 중개 보수와 그 밖에 준수할 사항까지 있어야 됩니다. 시행령에 따른 교통부 장관은 이제 일반 중개계약 표준이 되는 서식을 그냥 그렇게 우리처럼 그냥 막 적지 말고 이런 것도 사용을 하라 하고 권장을 할 수가 있죠. 시행규칙 제13조 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사는 별지 14호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쓰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들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의무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그 내놓는 사람의 뭐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유효 기간 뭐 얼마까지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저런 건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1년이 돼도 뭐 안 팔릴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건 조금 힘듭니다. 중개 보수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에 이렇게 나오면 요즘에는 컴퓨터로 딱 나와갖고 자동으로 됩니다. 사실 그 별지 14호 서식에 권리 이전용도 있고 그다음에 권리 취득용도 있거든요. 권리 이전용은 이제 뭐 매도하고 임대인 쪽에서 작성을 해야 될 거고 권리 취득용은 이제 매수하고 임차인에게 작성할 겁니다. 다음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 의뢰를 할 때 특정 개공사를 정하여서 너한테만 줄 테니까 3개월 안에 좀 팔아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 용어로 그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3년 동안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제 체결을 받으면 너한테만 주겠다는 특정 그 의무를 주었는데 저희가 부동산 정보 거래망이라는 것에 띄워야
제가 팔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여기 북구는 이제 레츠라는 부동산 정보 거래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신문이나 뭐 이런 데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손님들이 보면 전화 와서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내는데 네이버에는 내주시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인데요. 이것도 당사장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종료자가 공개해야 할 대상물에 관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세요. 네네. 이렇게 7가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중개 대상물의 종류나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는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 벽면 및 도배 상태나 그 다음에 시설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리자의 뭐 주소나 성명 이런 것은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하라 그래도 누가 하겠어요, 바보같이. 내가 팔 사람 그거를 다 저 혼자만 알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뭐 토지 이음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기록하면 됩니다. 또 주세요. 네. 전속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인데요. 여기도 이제 저희 의무사항이 적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에 2주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어떻게 거래정보망에 뭐 어떻게 올려놔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하는 것을 항상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저희들 뭐 올리는 부동산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갑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갑이라는 건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이제 요런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요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돼요. 그 어떤 경우냐면 유효 기간 내에 저희에게 의뢰를 해놓고 다른 개공사한테 중개를 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 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 보수에, 이거는 이제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을 내는 게 아니고, 요 3호 같은 경우에는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소요된 비용, 그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죠. 바쁘게 직장생활 하느라고 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서면화되어 있는 명시 의무 있는 일반 중개 계약을 도입해서 전소 중개 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 역할을 하도록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시 명확한 기준을 두고 보수 지급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